페이즈 시프트.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페이즈 시프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캐터링 세어리 이제 3이죠. 스캐터링 세어리의 3. 페이즈 시프트가 뭐냐? 1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떤 포텐셜의 어떤 장벽이 가장 간단한 경우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e to the ikx 여기 들어가는 건 e to the ikx, e to the minus ik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웨이브 펑션 이게 이제 포텐셜이 이게 무한 포텐셜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웨이브 펑션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Right?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이놈의 렐러티브한 이 코에피션트가 e to the ikx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a의 b 뭐 이걸 1이라고 그러면은 이 값이 b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0이 돼야 점점 마이너스 1이야죠. 그치? 그래야 psi of x가 이모의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돼야 특별히 x 콜 제로에서 그렇죠? 여기가 x 콜 제로라고 그래요. x 이퀄 제로에서 psi 제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여기 붙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확률이 이제 프리저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의 절대값은 뭐예요? 이거는 1이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모의 이런 포텐셜이 아니라 여기에 뭐 이모의 어떤 포텐셜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봐. Okay?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틸 여기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의 인플럭스는 얼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A라고 그러고 여기를 갖다가 제너럴하게 B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플럭스는 얼마냐면 A의 스퀘어드고 이쪽의 플럭스는 뭐예요? 여기 포텐셜이 없어요. 여기는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의 포텐셜은 이 B 스퀘어드라고. 확률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큼 나와야 돼요. 얘가 없어지면 뭐 큰일 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면 뭐 엘라스틱 뭐 어떤 콜리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흡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 파티클이 사라진 거 아니야, 그렇지? 확률이 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엘라스틱 스캐터링을 했다면은 탄성 충돌을 했다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놈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A와 B의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포텐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이 어떤 페이저의 시프트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A를 1이라고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B는 뭐예요? 이거는 B는 뭐냐면 E to D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페이저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 절대값이 1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i의 델타라고 하자 말이에요. 왜 2라고 그랬냐? 그건 뭐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B는 아까 이제 B가 이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없을 때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텐셜의 효과는 뭐냐면은 이 포텐셜의 효과는 여기에 e to the 2i 델타만큼의 어떤 페이즈 시프트를 주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이즈 시프트의 효과를 구하면 그것이 포텐셜이 하는 맥시멈이기 때문에 결국 스캐터링의 효과를 양자역학적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페이즈 시프트, 그러니까 이 스캐터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 혹은 그 효과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런 스캐터링을 함으로써 얻어진 효과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스캐터링의 효과예요.
그래서 스캐터링의 이펙트는 페이즈 시프트밖에 주는 게 없다. 그러므로 3차원의 스캐터링에 있어서도 이 페이즈 시프트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페이즈 시프트를 그러니까 스캐터링의 효과를 페이즈 시프트로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들어오는 놈이 여기서는 e to the ikx인데 여기서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놈은 뭐 e to the ikx야. 이렇게 이쪽을 갖다 g라고 그러니까 g라고 그랬으니까 ikg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놈은 3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3차원적인 인커밍과 아웃고잉을 갖다가 인커밍과 아웃고잉은 인커밍은 뭡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인커밍이야. 이건 H of second kind 한 캐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나가는 건 first kind, outgoing은 first kind 한 캐리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토탈 웨이브 펑션 사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사이가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아냐면 인커밍 웨이브하고 IKZ하고 스캐터드 웨이브하고의 어떤 플러스 스캐터드 웨이브를 이제 뭐 이게 익스펜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익스펜전 했나 이게 뭐 H 아웃고잉 한 것들의 합이니까 H1의 L의 코에피션트는 뭐라고 그랬나요? C 뭐지? CK? CL 여기서 YL0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익스펜전을 했었어요. 그렇죠? M은 그냥 0 컴포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고 싶으냐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으냐. 그러니까 우선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놈을 갖다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평행 이렇게 들어오는 인시던트 웨이브인데 이걸 갖다가 인커밍하고 아웃고잉의 어떤 합으로 써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I to the L에 2L 플러스 1에 그 다음 코에피션트가 뭐냐? JL, KR 그 다음 뭐 다른 게 있던가? 하고 PL 코사인 시타. PL 코사인 시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JL이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HL의 1 and 2가 뭘로 써지느냐 하면은 J와 플러스 마이너스 I N으로 쓰여져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베셀과 노인만의 이제 보통의 first kind 베셀과 노인만의 어떤 합작이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JL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JL은 뭐냐면 인커밍과 아웃고잉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질 거라고. 2분의 1에 HL 플러스 HL 인커밍과 아웃고잉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H first kind, second kind 인커밍과 아웃고잉의 합으로 쓰여진다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쓰면은 또 이거는 뭐가 되나? YL을 갖다가 익스펜션 하면 CL의 스퀘어 루트 2L 플러스 1 오버 4파예요. 예? HL의
플러스 가운데에 PL 코사인 시타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게 들어오는 놈은 이거죠. 이건 인커밍. 이거는 아웃고잉이에요. 그러니까 아웃고잉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서 요거는 가만두고 요 놈이 어떻게 이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어떤 페이지 시프트만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리적으로 그것만이 이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을 토탈 들어오는 놈과 토탈 나가는 놈의 어떤 그 합으로 생각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엘라스틱 스캐터링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먹는 놈이 없으면 그 안에 블랙홀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의 도둑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인시던트 하는 놈의 어떤 그 개수는 뭐냐면 이 놈의 개수가 얼마만큼이냐면 2분의 이만큼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면 되느냐 하면은 summation i to the l의 2l 플러스 1 다른 거 다 똑같고 이거하고 합친 효과가 2분의 e to the 아웃고잉에 있어서 2i 델타만큼 h1의 l 플러스 인커밍은 그냥 들어오는 것밖에 들어오는 놈은 그냥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에 비해서 그렇지. 이걸 1이라고 노멀라이즈 했을 때에 이걸 1이라고 노멀라이즈 했을 때에 이제 이 리플렉션 돼 나가는 놈에 스캐터링하고 나가는 놈에 어떤 그 포텐셜이 없었을 때의 개수에 비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포텐셜이 없었으면 이 텀이 없는 거죠. 포텐셜이 없었으면 그냥 정확하게 요거 더하기 요거야. 그러니까 포텐셜의 효과는 뭐냐 하면 들어오는 건 놔두고 들어오는 건 일로 놔두고 나가는 놈에 있어서의 아웃공이죠 이게. 나가는 놈의 개수가 페이저만큼 변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모든 L 컴포넌트에 대해서 성립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페이지 시프터의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그게 데피니션이야 이게. 여러분 교과서들은 그냥 이걸 갖다가 다 뭐라 그럴까 또 E to D IKL로 다 전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더 많은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exact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교과서 이야기는 approximate한 어떤 스테이트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에 비해서 그렇죠? 들어오는 놈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나가는 놈이 그렇죠? 나가는 놈이 원래는 1이었어. 근데 이놈의 효과에 의해서 이놈과 이놈의 그 토탈 합이 뭐냐면 E to D 그러니까 이 페이지 시프트만큼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풋사이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alright?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이제 L을 디펜던트한 양이니까 델타 L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탈 크로스 섹션이나 혹은 F 시타를 우리는 여태까지 뭘로 표시했어요? C로 표시를 했어요. right? 그거를 이제 델타로 표시할 수 있겠지 당연히. right?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F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졌지? C로 어떻게 쓰여졌어요? C로. 하여튼 그 F는 C로 쓰여졌고, 그리고 그 C를 델타 L로 표시를 하면은 뭐 이 얘기는 끝이네요. right? C를 델타로 표시하는 거는 1도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C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건 그냥 캔슬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CL은 얼마냐 하면은 이게 뭐야? 스퀘어 루트 12 플러스 1 오버 4파이 곱하기 이거분의 2분의 E to D 2i 델타 L 빼기 1이에요. 이게 뭐냐면 델타 L의 정의예요. definition of 델타 L. 그러므로 CL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FL은 CL로 표시가 됐고, 그렇죠? 또 뭐예요? 토탈 크로스 섹션도 이건 뭐냐면 1 over K 스퀘어드. 이건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럼 뭐예요? K 스퀘어드 분의 1에 뭐였어요? 이거는 CL의 스퀘어드니까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이것은 1 over K 스퀘어드의 썸메이션에 이거 4파이 제곱, 4파이 나오고 여기는 12 플러스 1이 있고 요거는 뭔가? 여기다가 i를 곱하고 i를 곱해줘도 되고 여기에 e to d i 델타 L을 빼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건 이건 스퀘어를 하면은 원래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거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이거는 sin e to d i 델타 L에 i times sin 델타 L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뭔가 좀 이상해.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했다. 여기 1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했잖아. 이거를 넘겨서 하면은 여기 I to the L이 그대로 있고 뭐 하는 거야? I to the L은 그대로 있고 4파이에 12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처음엔 나도 정신이 없는데 다들 정신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이게 좀 제대로 써보죠. 그럼 여기 i에 l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i가 하나 있으니까 i에 l 플러스 완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건 지우고 여기에 스퀘어 루트 4파이 12 플러스 1 That's it.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12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사인의 제곱의 델타 L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F는 어떻게 표시가 됐었어? F는 내가 remember를 못해. F는 뭐였어? 응? 줘봐. F는 C로 어떻게 표시했어요? F를. 지난 시간에 내가 필기한 거 없어요? 필기한 거? 응, 여기 있네. 원 오브 K에 CL에 스퀘어 루트 2L 플러스 1에 4파이에 마이너스 I에 L 플러스 1 PL 코사인 시트. 그러니까 CL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요?
이 맞죠? 마이너스 IL 플러스 완성하고 이거하고 딱 캔슬되고 4, 8분의 1하고 이거하고 캔슬하고 스퀘어 루트가 없어지고 이건 하면은 아주 보기 좋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L 플러스 1에 그냥 e to the i 델타 L에 곱하기 sin 델타 L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하고 내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AL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콘티티를 안 도입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과서가 했듯이. 예. 저쪽에 르장드라는 수 하나 빠진 거. 어? 어디? 여기? 예. 이건 갖다 빠졌으면 채워 넣어요. PL 코사인 시타. 땡큐. 오케이. alright.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와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쓸 수 있다. 토탈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나아가서 인엘라스틱 스캐터링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고,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게? 델타 L이 뭐가 이게 이게 리얼이면 이게 페이즈가 되는 거고, 리얼 앤드이면 컴플렉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거 확률이 1보다 뭐 작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이 되는 거야. 델타 L이 컴플렉스면, 즉 델타 L이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가지면은 어떤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파티클이 어딘가에 먹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에 있는 어떤 포텐셜 센터가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파티클을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티클이 없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인엘라스틱 스캐터링. 근데 고에너지 충돌 실험에서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실 엘라스틱 스캐터링보다는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이 훨씬 더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고에너지 스캐터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논 렐러티비스틱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빈번하진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스캐터링이라는 게 뭐 그런 얘기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스캐터링 시어리를 아주 자세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디에이션하고 스캐터링에 관해서는 우리 책이 조금 간단하게 가볍게 다뤘어요. 근데 그게 난 학부 수준에서는 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볍게 이제 이걸로서 이제 스캐터링에 관한 얘기는 정말로 이제 끝낸 걸로 하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 해서? 모든 게 너무 자명해요? 아니면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명하죠? alright. 자, 그러면은 시간이 뭐 꽤 남았어요. 오늘 지금 30분밖에 안 지나서 거의 시간이 한 4, 50분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교과서에 이제 뭐 부록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하겠어요. 저 이그젠플을 보여주신다. 맞아. 이그젠플. 맞아. 또 거짓말하네. 스캐터링 아직 그냥 좀 이따 끝냅시다. 뭘 가면서 이그젠플을 뭘 하기로 했었지? 보자. 보험근사에서 맞아. 내가 계산을 하나 준다고 그랬어. 딴 게 아니고. 보험근사가 뭐냐면
보근사 example in Born approximation.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여기에 어떤 스캐터링 센터가 있고 여기 어떤 포텐셜 스캐터링을 한다고 그래요. 온라인 포텐셜 스캐터링이라 하면 뭐냐면 원래는 이게 그 뭐 투바디의 스캐터링인데 이거를 뭐 원바디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딱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원바디 프라블럼으로 이제 사실 환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포텐셜 스캐터링이라는 것은 투바디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를 원바디 프라블럼으로 환원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포텐셜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이게 스캐터링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F 오브 여기 들어가는 놈을 갖다가 KI 나가는 놈을 갖다가 KF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Q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Q를 KF-KI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F 오브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혹은 Q가 이제 그 시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시타예요. 그러면은 F 오브 Q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M 오브 2파이 H 바의 제곱에 이건 뭐였어요? V 오브 tilde 오브 Q라고 그랬어요. V tilde Q는 뭡니까? V 오브 R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라고 그랬어요. 또 V 오브 R이라고 하는 것은 V tilde 오브 Q는 뭐냐면은 2파이에 이게 2파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D 3승 R에 e to d 마이너스 iq dot r 그래? v over r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기말까지라도 앞에 있는 계수는 여러분들이 리멤버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둬야 해요. 이 팩터를 뭐라 그러면 스캐터링은 이것만 알면 되고 스캐터링 이 센터의 모양도 이거를 알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뭐 폼 팩터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포텐셜의 모양을 기술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폼 팩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해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있는 특별한 어떤 스캐터링 센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유가와 포텐셜형으로 생긴 것이 있다. V는 R 분지 E to D 마이너스 뮤 R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F of Q를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해준다는 게 이그젠플이라는 게 당연히 계산 하나 해주겠다는 얘기죠. 뭐 근데 이거는 보면은 D3승 R이라고 하는 것은 V tilde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R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Q의 방향을 뭘로 잡습니까? D축으로 잡아요. 계산에 있어서의. 다시 Q의 방향을 D축으로 잡으면은 이거는 E to D 마이너스 I Q G 코사인 시타 하고 R 분지 E to D 마이너스 뮤 R이 되고 여기는 D 파이 R 이게 뭐지? R 제곱에 D 파이 사인 시타 D 시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D 파이 적분은 그냥 하면은 해치우면 되는 거고 2파이 곱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코사인 시타는 0분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D 코사인 시타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D 코사인 시타인데 0과 파이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뒤집어 보면 이 마이너스 사인은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코사인 시타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알파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d 알파의 알파는 코사인 시타라고 그러면은 d 알파의 e to d 마이너스 i qg 알파의 r e to d 마이너스 미와 뭐 이렇게 되잖아요. I'm sorry. 왜 이러지? qr 코사인 g가 r 코사인 시타 아니야? 이것도 그렇고 g.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알파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쉽죠. 마이너스 i q r e to d 마이너스 i q r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 하고 r e to d 마이너스 미와 이건 r은 뭐냐면 아직 없어 봅니다. dr은 나중에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R 벡터는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Q분지 I에 Q분지 I고 여기서 이제 E to D 뭐예요? 마이너스 R에 뮤 플러스 IQ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뭘로 적분해요? DR 0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해요. 근데 텀이 두 개네요. 이게 플러스 1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이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e to d 마이너스 r 뮤에 r에 이게 뮤 마이너스 iq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q분지 i하고 이거는 인피니티 넣으면 이건 다 제로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뮤 플러스 i q분지 1이고 빼기 이것은 뮤 마이너스 i q분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해서 이거 빼면은 이건 뭐가 되느냐면은 i 없어지고 이거는 그냥 뮤 제곱 플러스 q 제곱분에 하면은 2배가 됐네. 그냥 딱 2배만 남고 다 사라지네. 하고 여기 사실은 2파이가 여기 있었으니까 2파이, 2파이, 2파이 했으니까 4파이가 됐네. 4파이. 이게 다야. 오케이? 따라서 이거 FQ가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m 오브 h 바의 제곱 곱하기 이게 뮤 제곱 플러스 q 제곱분의 1이야.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답이에요. 답인데 이게 이제 육하와 포텐셜의 경우에 있어서의 폼 팩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부터 뭘 이제 좀 배울 게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R이 조금만 증가하면은 R이 1 오브 뮤까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포텐셜은 그냥 익스포넨셜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쫙 떨어져요. 익스포넨셜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뮤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멀리까지 굉장히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이게 뭐냐면 익스포넨셜 댐핑하고 파워 댐핑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익스포넨셜리 댐핑하는 어떤 포텐셜이나 포스를 숏 레인지라고 해요. 단거리만 작용한다. 결국 요 안에서만 어디 작용하겠지. 요 안에서만.
그렇지? 뭘로 주어지는 거야 이게? 1 오브 뮤. 그렇죠? 근데 이게 뮤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파워로 떨어져요. 파워로 떨어지는 것은 롱레인지 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쿨럼력은 뭡니까? 롱레인지예요? 숏레인지예요? 그래서 뮤가 0으로 가면 이것은 뭐예요? 유가와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로 떨어지고 이게 쿨럼 케이스예요. 쿨럼 포텐셜 스캐터링이야. 그 경우에 있어서 F 오브 Q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2m 오브 h 바의 제곱 곱하기 이거는 q 제곱분의 1이야. 근데 q가 뭐냐? q는 ki하고 kf의 차예요. 그러니까 근데 ki와 kf는 뭡니까? 이건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오케이. 그건 ki와 kf의 그 정의상 그렇다고요. ki와 kf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므로 ki q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ki-kf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k제곱 2k 이걸 갖다가 k라고 그러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의 코사인 시타야. 코사인 시타는 뭐예요? 이게 ki와 kf의 이lum각이죠. 이게 시타예요. 그치? 이게 ki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4배의 k제곱의 사인 2분지 시타의 제곱이에요. 이것이. 몰라요? 아, 근데 내가 뭐 잊은 게 있었는데 이게 베타가 있는 걸 내가 까먹었네요. 이게 베타가. 이게 베타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d 시그마 d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f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h바 제곱에 2m 곱하기 이거의 제곱에 4 이게 뭐 어떻게 되나? 16 k 4승분지 사인 4승 2분의 시타. 네. 베타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 K4승은 1로 옮길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right? 근데 이건 뭐야? 2m분의 h바 제곱 k제곱. 이건 모멘텀이고 모멘텀 제곱이고 이걸 갖다가 2m분의 에너지 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거는 에너지. 이게 정확하게 카이네틱 에너지의 역수야. 2의 4E 베타의 제곱에 1 오브 사인 4승 2분지 시타. 근데 이거는 실제로 클래시컬 시오리에서 이제 구했던 그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하고 정확하게 같은 값이에요. 클래시컬 시오리에서는 이그젝트한 어떤 크로스 섹션인데,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인데, 퀀텀 시오리에서는 뭡니까? 이 결과는 뭐예요? 이그젝트예요? 아니에요? 응?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보론 근사라고, 보온 근사예요. alright?
그래서 양자역학의 보온 근사는 클래시컬리 이그젝트한 값과 같다. 그게 이제 포텐셜 스캐터링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연습 문제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계산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그럼 지울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제 그 양자역학의 어떤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갖다 놨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4장에서 1학기 때에 스피널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벨의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벨의 부등식을. 그래서 뭐 벨의 부등식은 오늘 다시 이제 그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내가 썸머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양자역학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가 벨의 부등식.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메저먼트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슈레딩거's ca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클론 세오름이에요. 노클론 세오름. 카피를 하는 게 양자역학적인 제록스 머신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 다 이제 간단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은 벨의 이니퀄리티를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벨의 이니퀄리티죠.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은 EPR 익스페리먼트라는 걸 리멤버를 하세요. 원래 EPR 익스페리먼트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EPR 아인슈타인, P는 포돌스키, R은 로젠.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네, 이제 그 페이퍼를 데이빗 봄이라는 사람이 스핀을 써가지고서 이제 약간 변형을 시킨 건데, 알기 쉽게. 그래서 EPR 혹은 EPRB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선 간단하게는 여기에 이제 파이 제로가 디케이를 하면은 이거는 뭐 파이 제로가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서 디케이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E 플러스는 이쪽으로, E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얘는 안드로메다까지 갔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뭐냐면 얘의 파이제로의 스테이트를 이제 이걸로 이제 가지고서 이제 구성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제로 스테이트거든. 스핀 싱글렛 스테이트거든. 각각은 스핀 원 하프 스테이트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냥 미어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가지고는 스핀 업, 뭐 스핀 다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냐면은 이 토탈 스핀이 제로인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 다운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스핀이 원 컴포넌트도 있고 이 안에는 스핀 제로인 컴포넌트도 있는 거야. Right? That's the problem.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만약에 이걸 갖다 플러스를 갖다가 하면은 다운, 업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업이나 다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업 다운을 하면은 이게 스핀이 토탈 스핀이 1이 됩니다. 이 스테이트는.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를 하면 이 토탈 스핀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딱 결정이 된다고. 스핀 스테이트가. 얘의 스테이트가. 근데 이런 식의 뭐냐면은 업 다운, 다운 업의 어떤 리니어 슈퍼포지션으로 써있잖아요. 어? 이런 스테이트를 뭐라 그러면 엔탱글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한 개의 두 개의 어떤 텐스 프로덕트, 두 개의 파티클의 그냥 심플 텐스 프로덕트로 써진 거는 이건 뭐냐면 두 개가 서로가 뭐 별 인터랙션이 없다는 뜻이고 안 했다는 뜻이고 옛날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슈퍼포지션,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는 항상 그 두 개가 어떤 접촉을 했다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한 그 증거가 이 엔탱글먼트로 남아 있어요. 하여튼 프로덕트가 아닌 어떤 프로덕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 스테이트를 엔탱글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디렉터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엔탱글드 됐다는 게 굉장히 양자역학이 아주 굉장히 심오한 이슈야 이게. 지금도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수학적으로는 쉬운 얘기지만 이건 양자역학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좀 뭐 이걸 전공해서 뭐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이제 배우고 나서 나는 계산만 배웠다는 이제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양자역학은 계산의 방법이지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정말 어떤 물리적인 실체에 관한 뭔가 딥한 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시어리예요, 양자역학이.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에 어떤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을 갖다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엑시엄들의 세트라고요. 그 엑시엄의 개수가 6개라고 그랬어요. 자, anyway, 그거 잔소리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안드로메다, 우리하고 은하하고 안드로메다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 굉장히 그 멀리 있는 두 개의 그 파티클들이 스틸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야. 아인슈타인 EPR이 발견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마크로스코픽하게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파티클이 스틸 뭐예요? 이게 연결이 있다는 거죠. 연결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 얘를 우리가 매저를 했어요. 스핀 뭐 S 오브 G를 갖다가 매저를 해가지고 얘가 스핀 업이면 우리는 뭐냐면 얘를 재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스핀 다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오케이? 얘가 스핀 다운이면 재지 않고도 얘가 스핀 업이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걸 쟀어요. 업을 재면은 이건 반드시 다운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험이 인컨시스턴트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EPR은 이걸 모순이라고 본 거야. EPR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그 동료들이 이걸 뭐냐면 모순이다. 소위 말하는 물리학의 이제 금과 억조로 이제 특히 이제 그 퀀텀 필드 시어리나 뭐 이런 데에서 렐러티비티나 이런 데서 금과 억조로 여기는 게 로컬리티야. 로컬리티. 전자가 예를 들어서 보존되는 것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티클이 여기서 사라져 가지고서 갑자기 여기서 뭐 저 위에 저쪽에 가서 나타나는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로컬리티예요. 그러니까 로컬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티클이 여기 있으면 뭐 그 다음엔 뭐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있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펑 사라져서 펑 나타나는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뭐 홍길동은 아니다. 파티클은 홍길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로컬리티가 깨졌기 때문에 로컬리티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바이올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EPR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양자역학이 실험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뭐 몇백만 개의 실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오케이? 그럼 아무리 아인슈타인을 할지라도 그거를 뭐 실험을 결과를 갖다 거부할 수는 없어. 근데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은 인컴플리트하다 이거야. 인컴플리트하다. 왜냐하면은 물리학의 금과 옥조 중에 한 개를 깼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저게 스핀 만약에 업 상태인데 음. 저게 측정을 함으로써 업인 걸 알았을 때 저게 만약에 스페이스 와이칸이 떨어진 구간에서 저게 다운인 걸 알아도 카저리티는 깨지 않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로컬리티는 깨졌지만 사실은 이게 코잘리티는 바이올레이션 시키지 않습니다. 코잘리티.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이에서도 뭐 그룹 벨로시티랑 페이스 벨로시티 Right. 그렇지.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잘리티는 이 시스템에서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코잘리티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 응? 근데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신호를 보낼 수 없냐 하면은 여기 있는 스핀 업인지 다운인지를 갖다가 이게 뭔가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오늘 나 기분이 좋다는 그냥 네가 업으로 제게 내가 해주마. 그럼 내가 이걸 다 필히 내가 다운 스테이트로 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업이면 얘가 다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다를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업이는 상태를 얘가 재서 다운을 확실하게 재게할 수 있으면 그럼 나는 내 기분 좋다죠. 그렇죠? 그 정보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여기에 이렇게 슈퍼포즈되어 있는 상태를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항상 업이 나오게 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신호도 보낼 수 없다는 게 이제 인과율은 보존이 된다.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데는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로컬리티는 깨졌는데 코잘리티는 이제 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퀀텀 메커닉스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 코잘리티는 괜찮으니까 까짓 거 로컬리티는 그냥 양보하자. 그래서 퀀텀 메커닉스에는 이런 결국 이제 EPR이 지적한 건 그거예요. 퀀텀 메커닉스가 시오리의 전부라면 퀀텀 메커닉스에는 로컬리티 바이올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응? 가장 20세기에 와서 이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론과 양자역학에서 이 퀀텀 메커닉스의 펀더멘탈하게 여겨지는 퀀텀 메커닉스의 이런 로컬리티가 깨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이제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라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히든 베리어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EPR은 퀀텀 메커닉스가 올바른 실험적 결과를 기술하고 프리딕트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실험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어떤 스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업 혹은 다운만 관측이 되잖아요. right?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은 히든 베리어블이 있어가지고 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제 측정을 못하고 확률적으로만 기술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어떤 히든 베리어블이 사실 파라미터의 개수 1개가 될지 100만 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히든 베리어블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몰라도 신은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베리어블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우리는 그걸 다 간과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인컴플리트한 양자역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히든 베리어블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좀 더 완벽한. 오케이? 그게 이제 히든 베리어블 소리인데 이제 벨의 이니퀄리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히든 베리어블의 존재와 존재 자체가 퀀텀 미케닉스의 프리딕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모든 히든 베리어블 소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양자역학의 최종적인 결과는 맞추면서 중간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는 거거든. 히든 베리어블로. 그런데 벨의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가 존재하면은 만족해야 할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등식을 양자역학은 만족시키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이야. 양자역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고, 우린 그거 이상의 시오리가 없다는 거죠. 히든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벨의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만 내가 지금 기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1학기 강의를 한번 비디오로 다시 보라고. 그래서 아까 그저 현순이 얘기한 대로 코잘리티는 뭐예요? Not violate. 퀀텀 미케닉스가 코잘리티를 바이올레 했다면 정말 이거는 큰일인 거죠. 인과율이 망가지면 어떤 종류의 사고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EPR로부터 이제 벨의 이니퀄리티까지 이어지는 얘기고, 시간이 우리한테 한 15분 정도 더 있는데, 메저먼트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건 1학기 때 했나? 저희 안 했죠?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셋업을,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데 뭐냐면, 여기에 방사성 소스가 있어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라디움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라디움에서 안에 알파 입자가 붕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확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놈이 어떻게 뭐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베리어를 통과를 해서 나오느냐, 뭐 확률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WKB를 써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라디움의 어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라디움의 스테이트, 알파 입자의 어떤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슈퍼포즈된 스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도 그렇죠. 매주 하기 전에 모르죠. 그렇죠? 메저먼트라는 게 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데, 사실 메저먼트라는 게 뭡니까? 메저먼트는 우리에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somehow. 손으로 만지든, 오감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소리를 듣든지, 하여튼 그걸 이제 우리는 본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인간의 감각기관이 디텍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엄청난 개수의 어떤 그 파티클들이 필요해요. 뭐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도 그렇고, 본다고 그래도 그렇고, 엄청난 개수의 이제 감각기관, 이제 그 포톤이나 뭐 이런 그 파티클 넘버가 필요한데, 메저먼트의 에센스는 그겁니다.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원자 세계의
어떤 그 일들의 어떤 컨시퀀스가 마크로스코픽한 측정력, 마크로스코픽한 건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개의 파티클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마크로스코픽한 어떤 측정 장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저먼트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것과 마크로스코픽한 것과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뭐를 동반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의 컬랩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웨이브 펑션 컬랩스와 메저먼트의 관계예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세요. 웨이브 펑션의 컬랩스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측정이란 것은 뭐라고요? 한 개의 포톤이나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저먼트가 왜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을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키느냐 하면은 마크로스코픽한 것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것을 갖다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메저먼트에 대한 이해야, 러프한. 오케이? 자, 그런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파트릭이 나오면 어떤 얘기는 여기에 이제 그 가이그 계수계를 갖다가 여기 달아요. 오케이? 그래서 가이그 계수기를 달아가지고 얘가 디텍터 나왔다. 그러면은 독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흘리도록. 그러니까 아주 이게 독약병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망치로 이제 깨는 겁니다. 땡 하면 이제 독약이 나와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고양이가 그렇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독약이 든 상자와 이제 이 고양이를 한 방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뭐예요? 이제 알파 파티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in or out, 에 이제 슈퍼포지션된 상태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가이그 계수기를 통해서 고양이가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이 상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물은 거죠. 슈레딩거의 이제 유명한 고양이 프라블럼이야 이게. 그러면은 고양이의 스테이트가 상태가 그러면은 이 뭐랄까 이 알파 파티클의 인 앤 아웃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슈퍼포즈된 상태니까 그러면은 고양이의 상태도 그러면은 얼라이브와 데스의 어떤 살아있는가 삶과 죽음의 어떤 삶과 죽음의 슈퍼포즈된 상태냐 이거예요. 사의 고양이가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물론 이제 슈레딩거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거는 정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마크로스코픽한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이게 슈퍼포즈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휘그너 같이 이제 위대한 이제 물리학자도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게 뭐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컨셔스니스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커튼을 열고 보는 순간, 즉 측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뭐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의 리덕션이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고 이 삶과 죽음의 슈퍼포즈된 상태가 언제 결정되는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측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그걸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방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상태를 음.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측을 할 때 음, 그 리덕션 스테이트 그게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측을 하면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은 파도 함수가 존재하니까 그게 그 확률적으로 하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덕션이라는 게 왜 매크로스코픽한 영역으로 갈 때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엘렉트론과 엘렉트론이 서로 이렇게 뭐 인터랙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한 엘렉트론의 스테이트가 붕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Right?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측정,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놈이 어떤 그 엄청나게 큰 놈하고 이제 작용을 했을 때는 이 놈의 상태가 뭐 깨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아이디어는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왜 측정을 하면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 되느냐. 그게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놈과 큰 놈이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alright? 자,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해석은 이게 뭐 고양이의 어떤 그 삶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 무한히 통계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엘렉트론이라고 그러면은 뭐 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뭐 수천만 뭐 수억 개의 엘렉트론들의 어떤 상태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고양이를 갖다가 수억 마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몇 개의 파티클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관해서는 양자역학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해석도 굉장히 뭐 유행했고. 근데 이제 교과서의 저자가 받아들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얘가 이 가이거 계수기를 갖다가 클릭했을 때, 오케이? 가이거 계수기 자체가 클릭된다는 게 그 움직였어요. 가이거 계수기를 갖다가 물론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 가이거 계수기를 움직였을 때 그때 이미 측정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의 콜랩스는 이미 그때 된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이 저 알파 파티클의 스테이트는 인이냐 아웃이냐에 대한 그렇죠. 그 어떤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가이거 계수기가 이미 움직인 순간부터는 그때는 이제 그 시기이고 그때부터는 그냥 인과율에 의해서 그냥 쫙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니올시다. 이건 아니고 그렇지만 사이의 알파 파티클의 상태가 인이냐 아웃이냐 이 얘기는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이거 계수기를 갖다가 건드려서 가이거 계수기가 딱 움직였을 때 온이라고 불이 켜지면 그때는 이미 이게 인이라고 이제 측정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거죠. 뭐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미시계하고 거시기가 이렇게 만나는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도 이렇게 상호 인터랙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중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게 이제 뭐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가이거 계수기에 불이 켜지면 불이 켜져도 메저먼트고 불이 안 켜져도 메저먼트죠. 불이 안 켜지면 이건 뭐예요? 그게 인이고 불이 켜지면 아웃으로 나온 거죠. 하여튼 그것이 이제 뭐 이게 뭐 완전히 뭐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 중에 괜찮은 소리 같아서 교과서의 저자가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마크로스코픽한 이건 슐링가 생각을 했다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고양이의 생사가 슈퍼포지션이냐. 오케이. 그래서 뭐 나머지 하나는 노클런 시오럼은 뭐 이게 간단한 얘기는 한데 수업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얘기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그 퀀텀 홀 이펙트를 얘기를 해줄게요.